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노현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거 한 주간의 그 상승률을 보면 2011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그럴 가능성 그런 것을 같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뭐가 나쁜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가계대출이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거기서 금리가 급등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뭐 증시나 주택시장에도 당연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죠. 자산 가격이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외적인 거, 그래서 외화 유동성하고 그래서 미국하고 금리 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내적인 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내가 얼마나 신용도가 좋은지 개인 입장으로 좀 치안해서 생각할 경우에 나의 이제 개인적인 이슈와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 그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금리차하고 외화 유동성 부분을 보면은 지금은 뭐 과거 대비 그렇게 이 부분에서 걱정이 큰 것 같진 않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기일 때에는 미국이 빠르게 올릴 경우에 우리나라도 자본 이탈을 막으려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 2022년 경우를 보면은 그때는 미국이 올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긴축도가 높아졌고 그러면은 자금이 좀 더 빠져나가려고 신흥국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원화를 사면서 달러를 팔고 그러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하면 외환 보유고가 빨리 줄게 되겠죠. 그 속도가 가파르면은 거기에 대한 또 위험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환율이나 이런 걸 보면 금리 차를 우리가 좀 더 높이 올려갖고 우리도 미국이 이렇게 75bp 올릴 때 우리도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50bp라도 올리고 따라가고 그런 위험을 줄이는 관점에서 좀 대응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맥스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줄이 이게 국고 3년 금리이고 빨간색 선이 달러원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 부분을 보시면은 환율도 빠르게 치솟았고 국고 3년 금리도 빠르게 치솟았죠. 국고 3년 금리는 이제 통화정책 기대를 반영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인상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이게 한국은행도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했고 그것들이 시장 금리에 반영되면서 금리가 급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환 부분의 그런 압력들, 유출 압력이나 그런 불안정성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거를 뭐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외환 관점에서 대응했다고 볼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랑 보면은 어쨌거나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기에 있고 여기서 인하 시점을 좀 늦출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인상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고 유동성을 긴축하는 쪽으로 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연준도 뭐 좋은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긴축될 경우에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 고용시장이 망가질 경우에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 통화정책이 인하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그렇게 긴축적으로 가지 않게 되고 통화정책이 그런 우리 국내 통화정책의 여지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따라서 오는 금리 상승 압력 이거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괜찮다 이렇게 보지만 해외에서 정말로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운용사 있을 때 크레딧을 살 때를 어떤 것을 좀 중시했냐면은 결국은 신용등급이 이게 하락할 위험을 가장 중시를 했거든요. 먼저 채권을 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돌려줄 위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매수하는 그런 채권들은 그런 위험이 크지 않은 채권들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디폴트 선언하지 않을 그런 나라들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이 가장 와닿는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레딧 미그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등급이 갑자기 한 단계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서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고 그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격만큼 평가손을 기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앞에서 대외 이슈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금리차하고 외화 유동성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최근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대내 요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재정 건전성하고 직결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헤지펀드나 그런 글로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저도 들은 건데 헤지펀드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이렇게 가팔라지고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일지를 좀 물어보고 리서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재정 준칙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차지하는 게 4.1%를 나타냈어요. 그걸 보면은 보통 3%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위에 있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언제 더 급증하게 되냐? 그거를 이제 외국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보는 거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내리게 되고 그러면 금리가 한순간에 많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 시점을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년 8월 정도에 중기 재정 계획을 재정 운용 계획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때 5회계 연도 이상을 제출하는데 그때 수치가 이제 거기서 준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신용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치가 발간한 보고서가 그 2월에 발간을 했는데, 그러면 세계 신평사 중에서 왜 피치 거를 봤냐 하면은 피치가 가장 좀 엄격하게 좀 보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Look stable, 뭐 전망도 스테이블하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키레이팅 드라이버를 보셔도 펀더멘탈 좋다가 먼저 들어있고, 그런데 뒷부분에 이제 뭐 정치 리스크도 생각보다 크지 않게 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을 좀 높이 평가해 준 것 같고, 그런데 보시면 이 네 가지 부분을 제가 표시했는데 앞에 두 개는 이제 GDP 성장률 개념입니다. 이것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 얘기고, 뒤에는 우리나라 재정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재정 준칙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분의 이제 그걸 GDP로 나눈 값이 3% 이게 넘는지 안 넘는지 보는데, 딱히 왜 3%인지는 이제 명확하게 의견은 없고, 이제 EU가 처음 생길 때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EU 국가들이 그 비율을 정할 때 그때 대충 3%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다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3%를 보고 있고, 이걸 뭐 엄격히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처음에 생각해 보면은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수입분의 이제 수입하고 지출을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지출이 수입보다 클 경우에 적자라고 하는데, 사회보험들 고용보험이나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빼고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의 수입을 보고 그리고 지출을 비교했을 때 그 적자를 관리재정수지 적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GDP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그리고 밑엔 GDP를 넣어갖고, 만약에 이 적자가 있더라도 GDP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에는 비율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린 전제가 성장률 둔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랑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재정 적자가 좀 더 신경 쓰이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가 쓴 것도 보시면은 그 GDP 그로스 슬로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트럼프 리스크가 나오기 전이라 그때만 보더라도 1.7%를 봤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0%대 성장률을 좀 많이 가능성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0.8%를 제시했고 JP모건도 한 0.7% 제시했고, 그래서 0%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도 1%대로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할지 지금 시장에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뭐 단기적인 이슈라 보더라도 그럼 잠재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률이나 봤을 때에도 한은은 뭐 잠재 성장률을 1.8% 정도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과거 대비 많이 낮아진 거죠. 1%대 성장률이 이제 기본 체력이 된 거고. 그래서 피치가 써놓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 부채가 이제 GDP 대비 얼마냐 봤을 때 48.4%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AA 등급 다른 국가들이 49%인데 거기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게 되고, 이 속도가 계속 올라오는 거면은 좀 신경이 쓰이겠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중기적 재정 전망이 이제 언클리하다, 아웃룩이 뭐 언클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 지금 피어 중간값에 우리나라가 동일 등급 다른 국가의 그런 중간값에 비슷하게 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로 올라갈 경우에 부채가 늘어날 경우에 그 신용등급에는 좀 더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고령화나 우리 기본적으로 성장세가 좀 더 둔화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고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공약이 나올 거고 이게 뭐 약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시각을 좀 전해드리는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투자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